특별히 욱하시는 성격 가지시는 분들은 상대방과 대화로 잘 풀어보겠다고 만나거나 전화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전의 이혼 전문 변호사 정문희 변호사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명절이 지나고 나면 저희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꽤나 바빠집니다. 보통 명절을 쉬시고 이혼 소송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평소에 차근차근 쌓였던 해묵은 갈등들이 명절을 계기로 팍 하고 터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혼 소장을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왜 갑자기 상대방이 나에게 이혼을 요구하지? 라고 하시며 당황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쪽보다는 소송을 당한 쪽에서 허둥지둥하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 소송을 당한 경우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도 현실을 회피하시면서 나는 이혼 소송을 당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막연하게 소송을 회피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난 잘못이 없다 라고 하시면서 이혼 소장을 받으시고서도 답변서도 냈지 않고 법원에 출석도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회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 이내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 그대로 인정하는 원고 승소의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대방 주장이 모두 맞다,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이혼도 해주고 재산 분할도 해주고 모두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무방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절차 진행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서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간략하게나마 제출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이혼하기 싫다, 상대방과 이혼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위자료를 주거나 재산 분할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 혼인관계는 내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파탄된 것이다 라고 주장해야 되는 경우에는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다퉈야겠죠. 법원은 내가 주장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살펴봐 주지 않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남성분들 중에서 내가 사람들 앞에 나와서 혼인 생활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게 시시비비를 다투는 것에 대해 자체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시면서 회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는 다 결론이 좋지 않죠. 원치 않은 내용의 판결을 가지고 상당 기간 마음고생을 하시거나 아니면 뒤늦게 소송에 뛰어들어서 더 어려운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은 피한다고 피해질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이 아니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 소장을 받으시고 나시면 상상한 것 이외로 많은 충격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평소에 매일같이 다투면서 이혼 얘기가 오가는 상황에서도 막상 이혼 소장을 받으면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충격이 크다고 하십니다. 모든 소장이 그렇듯 일방적인 주장만이 담긴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특히 이혼 소장의 경우에는 부부 간의 내밀한 일이나 가정사가 가감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이혼 소장을 받는 것 자체로 또 다른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 너무 화가 나 감정적으로 주체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바로 따지러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말이 곱게 나가지 않겠죠. 심한 경우에는 가끔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 소송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준비한 상대방은 이때가 기회다 싶어 증거 수집에 들어가겠죠.
감정이 섞인 대화 내용을 녹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물리적 충돌이 있을 때는 경찰을 부른다든지 진단서를 떼운다든지 하는 식으로 차근차근 상대방에게 불리한 증거를 쌓아갑니다. 특히 욱하는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상대방이 만들어 놓은 상황 안에 갇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국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혼 소장을 받으시는 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할지는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욱하시는 성격 가지시는 분들은 상대방과 대화로 잘 풀어보겠다고 만나거나 전화하지 마세요. 차라리 조금 감정을 정리한 후에 법원이 정해놓은 절차 내에서 대화를 하시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대화를 하시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이혼 소장을 받았지만 이혼만은 하기 싫다, 가정을 지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법원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도움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부부 사이가 나빠졌는데도 그냥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냥 동거인 정도로 생각하고 남처럼 대면대면 살다가 그중 한 사람이 각성해서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라고 생각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그래도 가족 관계야 부부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려는 노력도 없이 이렇게 끝나는 게 억울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법원을 통해서 부부 상담이나 가족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상담의 경우 보통 4회 내지는 5회 정도 법원이 정하는 전문 상담가에게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가족 상담의 경우에는 자녀분들과 같이 또는 따로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와 자녀가 같이 하는 캠프에 참가를 해서 가족관계 회복을 도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외로 부부 상담이나 가족 상담을 거치고 난 다음에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서 이혼소송 하지 않고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상담 과정에 소극적으로 참여하시는데 그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부부관계를 회복해보고 가족관계를 회복해보겠다고 노력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오늘은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 주의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소장을 받고 나면 당황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해서 우왕좌왕하다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건이 되신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으시다면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 잘 기억하셔서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